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는 다정함이 무기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처세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그 관계를 잘 갖고 나갈까. 나이가 많아진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점점 이런 처세술이 좋아질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죠. 핵심은 바로 관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이제 자꾸 자기가 배운 대로 이제 실천하고 노력해보는 사람이 결국 처세술이 점점 좋아지겠죠. 오늘은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될 인간관계 처세술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는 다정함이 무기다. 첫 번째 제목처럼 다정함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그 인터뷰 그 유튜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연인에게 해줄 조언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한테. 그랬더니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선물할 때는 한 송이를 자기가 간직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언제 다시 꽃을 선물해야 할지 알게 되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얘기를 이제 들은 이렇게 인터뷰 질문을 하는 그 여자들의 그 표정이 너무 놀랍다는 표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인터뷰의 제목이 바로 다정함은 지능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공감 되시죠? 그런데 어떠세요? 공감만 되시죠? 실천할 자신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사실 저도 그래요. 그 정도의 다정함을 발휘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저런 배려와 다정함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성이 굉장히 이제 이 정도 레벨까지 가려면 천성이 굉장히 작동을 하겠죠. 타고나기를 여자건 남자건 다정한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처세술에 있어서 이 다정함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그 다정한 남편들 중에 끝판왕이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러니까 제 지인이 그 여자 쪽인데, 화장대 위에 이제 이렇게 화장품을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여자들은. 근데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남편이 사온대요. 당신 로션 그거 다 떨어져 가더라? 이러면서 탁 사다 놓고. 에센스 거의 없던데? 이러면서.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다정한 남편의 샘플이에요. 다정함의 효과는 뭘까요? 제 지인은요, 남편이 그 정도로 다정하기 때문에 남편이 뭔가 이제 실수를 해도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으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워낙 다정했던 그걸로 해서 그 다정함의 고마움을 끌어다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유지되죠. 저희 친정 아버지도 이제 아주 좋은 사례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엄마한테는 그야말로 정말 한다정하는 남편이죠. 밤마다 엄마 발 마사지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깨랑 등도 주무르고, 머리도 이제 두피 마사지 하고, 엄마 원래부터 이제 몸이 약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잠을 푹 주무시거든요, 밤에. 세상 그런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엄마한테, 지금 아버지가 83세고 엄마가 이제 80세인데 시도 때도 없이 엄마한테 예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들게 해도 그렇게 저녁마다 지극정성으로 발 마사지 하고 막 평소에 자주 예쁘다라고 하는 남편을 대부분 용서하는 편이세요. 이렇게 실수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싸움을 안 하세요. 별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정함의 파워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모두에게 다정하려고 노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정한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모두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정함은 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들에게 그러면 나한테 다정하게 해주는 것을 고맙다고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정함에는 선택과 집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다정함을 집중하는 거. 그렇다고 남들 눈치 안 채게. 그러니까 가족은 괜찮은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한테는 다 다정하게 할 거야. 그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없고. 에너지만 소모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다정함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내가 아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다정하게 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눈치 안 채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 같이 막 회식하느라고 하얗게 밤을 불살랐어요.
숙취해소제를 이제 아침에 탁 이제 편의점 가서 사면서 아끼는 후배 김대리한테만 주면서 뭐라고요? 무심히 이거 원뿔원이라서 갖고 왔어. 너만 먹어. 조용히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알면 서운하니까. 요령이 필요해요. 야근하고 지쳐있는 직장 상사한테 아침에 이제 조용히 커피 한 잔이 탁 사다 주는 것도 다정함이죠. 고생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게 대단히 직장 상사를 힘나게 하는 응원입니다. 이게 다 관심이고 처세술이죠. 다정함을 오늘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표현이에요. 모두에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사람들한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잘한다는 건 항상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 진심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표현해야 그 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세트를 이뤄야 될 게 상대가 원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심하면 그건 진심이라고 하기 어렵죠. 대부분의 관계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왜 오해를 할까요? 상대의 마음을 넘겨짚는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아주기를 바랄 때 그 갈등은 여지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바로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것도 뭘까요? 용기이고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족한테도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생일인데 어느 해 생일인데 식구들 다들 몰랐어요. 다들 바빠가지고 어떻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럼 막 나중에 터뜨려 가만히 있다가 그야말로 아주 뒤끝 있게 뒤끝 장렬. 엄마 생일도 모르는 자식들이 무슨 이러면서 남보다 못해 이러면서 응? 친구들 생일은 파티까지 하면서 엄마는 왜 안 챙겨? 이 얘기를 나중에 길길이 뛰면서 뭐 남편이나 애들한테 하는 거 그건 표현이 아니에요. 관계를 망치겠다는 거지. 미리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래요. 이 남편이 워낙 무심한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서운한 적이 내가 있었으면 미리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달 1일 내 생일인 거 다 알지? 자, 당신도 알지? 얘들아, 아가들아, 너희들도 알지? 엄마가 밥 살 테니까 다들 시간 비워. 내 생일에 내가 초대할게. 자기가 밥 사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니까. 참고로 난 이런 화장품 필요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받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관계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가족들한테 나의 필요와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세요. 표현해도 해야 될 표현과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물론 있죠. 상대에 대한 비난, 이건 표현 아닙니다. 그 상대에게 대해서 상대한테 받은 내 영향, 그리고 내가 상대한테 요청하고 싶은 거, 이걸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술을 너무 자주 마셔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밤늦게 가서 술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너무 자주 있어요.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밤에. 이런 경우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나이 먹어서 그렇게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건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에 대한 비난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비난은 빼고 내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술을 자주 마셔서 건강이 나빠질까봐 난 너무 걱정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영향이에요. 너 때문에 난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 이게 주는 거죠. 이런 표현 방식이 이제 정상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술을 아주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운동을 당신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대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만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이 세트로 같이 묶어서 중요해요.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무심하면서 일방적으로 나만 막 표현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 후배에게 딱딱 마음을 알아차려서 눈치 빠르게 팍팍팍팍 움직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세하게. 내 표현을 다 한 거예요. 너에 대한 요청사항, 내가 너한테 받은 영향, 이런 거.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배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도 모르겠으면 질문해야죠.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니? 요새 힘든 거 없어? 이렇게. 너의 그 어떤 필요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해. 이런 거.
예, 물어봐 주는 것만 해도 좋은 표현이죠. 집이 너무 멀어서 힘들겠다 싶으면 이게 출퇴근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러면 되도록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일을 미리미리 다 땡기고 집중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 이게 바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서 배려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세 번째는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 타블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아주 공감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블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근육 만들려고 운동하고 단백질 먹고 좋은 거 다 하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귀에 쏙 들어왔어요, 제가. 맞아, 그렇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처럼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똑같이 뭔가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노력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있다 그러면 안부를 묻는 거. 이런 것도 노력하는 거죠. 생일에 기프트콘이라도 막 쏘는 거. 노력하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무심하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도록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피는 거.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잘해주고 배려하는 것만이 노력은 아니고요. 좋은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딱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런 것도 노력의 일환이죠. 마음에 드는 후배가 있어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것도 노력이지만 정말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도 노력입니다. 잘해주면서 사적인 부분에 대한 잔소리, 돈 아껴 써라, 명품이 지금 네 월급에 가당키나 하니 뭐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선을 넘는 거고 지키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죠. 건강한 거리도 동시에 지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